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2교시 가볼까요? 네. 2교시는 우리 백종원 기자님 언더스탠딩의 뉴페이스. 이제 좀 뉴페이스는 아닌가요? 뉴페이스죠. 아직 뉴페이스. 예. 백종원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백 기자님은 할 때마다 주제가 막 왔다 갔다 여러 가지 버라이어티한 걸 좋아하시는 백 기자님. 칭찬이시죠? 칭찬입니다. 칭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세금 얘기. 네. 세금 얘기네요. 예, 총선과 관련한 세금 얘기라고. 이렇게 예민한 거 자꾸 하시면 안 돼요. 저희 바람 불면 훅 쓰러지는. 그래, 저희는 듯한 쓰러집니다 회사인데. 지금. 예. 아무튼 그래도 한번 해보죠 뭐. 네. 예,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의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세금과 관련된 공약 논란이거든요. 네. 그것을 각자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화면 좀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면요. 예. 예, 총선에 여당, 야당 대표 정책 다 제가 옮겨올 수가 없어서 예. 아주 큰 거 위주로만 했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야당의 경우에는 1인당 민생지원금 25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 거점 국립대 교육비를 지원하겠다. 예. 세자녀 분양 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꼽히고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생필품에 한해서 5%로 낮추거나 면세하자. 예. 그리고 내년 1월 1일로 연기된 금융투자세를 아예 폐지하자. 저거는 대선 때도 나왔던. 예. 그리고 예.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뭐 210만 원, 지금 150만 원인데 그런 걸 올리자. 이런 것들이 지금 논란이 되는 주요 여야의 정책이 되겠습니다. 예. 뭐 다 세금이네. 다 뭐 좋은 얘기죠. 하면 좋은 얘기인데 뭐 다들 세금 다들 깎아주고 돈 주고 한다는 거니까 뭐 대체로는 좋아할 만한 공약들이긴 한 것 같은데 네. 조금 관심 있게 볼 만한 게 있습니까? 예, 이 중에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소개해 드리려는 거는 부가가치세 일부 인하 정책입니다. 네. 여당에서 들고 나온 건데 네. 일단 이게 뭔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고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요건데요. 네. 지우개를 제가 샀는데 지우개 약간 비싼 900원짜리 4개를 샀는데요. 여기 보시면 결제 금액 3,600원 밑에 뭐 밑에는 잘 안 보시는데 부가가치세, 부가세 줄임말이죠. 10%. 네, 10%가 이렇게 미리 계산돼서 합쳐서 3,600원이 계산된 저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산 거예요? 지우개와 뭐 산 사장님 잘 겁니까? 보세요. 네. 자료 기자 개인 카드. 저거 잘 보셔야 되면 나중에 이거 그- KB 국민카드로 하셨는 네. KB 국민카드. 저 비용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예. 네. 왜 지우개를 이렇게 많이 샀어? 그래서 예, 일단 10%가 이렇게 미리 계산돼서 포함됐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예, 개인 뭐 카드로. 저희도 상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10% 부가가치세. 예. 대부분 뭐 물건 사면 다 붙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세율이 10%인데 1977년에 이 부가가치세가 처음 도입된 이후에 10% 단일 세율이고 바뀐 적은 없는데요. 여당에서 네. 이거를 생활 필수품 등에 한정해서 5%로 반으로 낮추자는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를 설명드리면요. 다음 네. 슬라이드 보시면 조금 전의 수치인데 2021년 부가가치세 세수가 전체 국세 중에 얼마나 차지하느냐 이런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요 파란 게 소득세고요. 35%. 부가가치세가 되게 예. 많네요. 부가가치세가 2등입니다. 23%. 와. 그리고 3등이 법인세. 뭐 시끄러운데 법인세 만약 논란이 많은데 일단 예. 3등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가 이 국세 중에 이만큼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것을 사실은 주로 소득세, 법인세 이런 게 주로 논란이고 예.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니냐 항상 논란이 되는데 부가가치세는 뭐 제품에 그냥 슬쩍슬쩍 묻어 있으니까 예. 그냥 뭐 누구 하나 뭐라는 사람 없이 지나가긴 했는데 예. 야 이거 잘 건드리긴 했네요. 예, 중요한 어. 세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3대장, 그러니까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가 그 순서대로 국세 중에서 세원이 이제 1, 2, 3위인데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월급 생활자들은 사실 영수증 아까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주의 깊게 안 보잖아요. 네.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 제조업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 부가세가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 모아서 정작 세금으로 내는 분들은 이제 제조업자나 자영업자인데 예. 1월과 7월에 이걸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아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 제조업자나 자영업자가 보실 때는 큰 돈입니다. 근데 그걸 반으로 깎아준다? 물론 생활 필수품이라고 한정하지만 예. 그럼 꽤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아, 한꺼번에 정산해요? 예. 아, 제가 지우개를 사면 거기 1,000원짜리 지우개를 사면 100원이 부가세인데 그걸 모아놨다가 그 가게 주인이 나중에 국세청에 세금을 내는데 예. 그걸 다 낼지 반만 낼지 요걸 지금 이 세율로 세율이 정하는 거죠. 정하는 1월과 일단 7월에 내가 받은 다음에 예, 예. 부가가치세라고 해서 예. 가게 주인이 먼저 받고 예.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국세청에 내는 구조군요. 예, 예. 아. 근데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저도 똑같은데 네. 수중에 돈이 들어오면 자기 돈이라고 아무래도 좀 네. 여기게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1월, 7월에 그걸 정산해서 10% 피 같은 돈을 열심히 영업해서 번 돈을 낸다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죠. 그래서 제조업자나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아깝게 생각하는. 야, 그럼 요거는 딱 자영업자들을 겨냥한 그 감세 뭐 그렇다고 할수 정책인 있겠습니다. 거군요. 예, 제조업자도 포함이 되고요. 아, 그러니까 내가 내는 돈은 그럼 가격이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면 10% 부가가치세인데 지우개를 사려니까 잘 안 왔다는데 하여튼 지우개 나왔으니까 지우개라고 쳐요. 예. 그럼 지우개 원래 1,000원짜리 지우개면 100원이 원래 부가가치세로 붙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1,100원에 많이 팔았다고 쳐요. 예. 그러면 그거를 5%로 깎아주면 50원만 붙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1,100원이 아니고 1,050원에 팔아야 그 수지가 딱 계산이 맞는 예, 건데. 계산이 맞는 건데요. 그건 조금 이따 또 소개를 해드릴 텐데 죄송합니다. 그걸 예. 강제하기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일단 준비된 것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왜 인하해야 되냐 여당이 들고 나온 논리를 좀 일단 설명을 드리면요. 예. 즉석밥이나 통조림 이런 것들의 부가가치세율을 낮추면 그 제품 가격만큼 일단 인하 여력은 생긴다. 제조업자나 자영업자 서비스나 재화를 팔 때요. 예. 네. 그리고 국내 소비자 물가가 요즘 3% 상승을 지금 하고 2달 있는데. 연속 기록했으니까 예. 정부 입장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꺼낸 거다라는 요거 설명을 하면 하고 있고요. 물건 가격이 떨어질 거 예, 아니냐? 예. 그리고 유럽 일부 국가들이 코로나19 팬데믹 때 부가세율을 다소 조금이지만 인하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들로 인하 주장을 들고 나온 거고요. 예. 주로 전문가들이 반대하는데 재정 관련 전문가들이 반대하는데 반대 논리 이렇습니다. 복지 세수가 많이 부족한데 그리고 작년에 뭐 우리 전 국민이 어느 정도 제목은 들으셨을 텐데 세수가 56조 원이나 펑크 났다. 그러니까 덜 거친 거죠. 예. 세금이. 그런 게 56조나 덜 거쳤는데 이 부가세 해봐야 전체 70조인데 1년에 이런 것 중에 상당수를 깎아주면 세수 확보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세수 큰 항목인데 예, 예. 야 10% 받던 걸 5%만 하면 반토막 나는 건데 예, 예. 너희 그래도 괜찮겠니? 예, 이런 괜찮겠냐 걱정인 그런 거죠. 거고요. 예. 그리고 반대 전문가들이 또 이런 문제 아까 안 대표께서 말씀하신 건데 1,100원짜리 1,050원의 가격을 매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아니 이 정책의 논리는 그거잖아요. 예, 논리는 그거습니다. 물건값을 싸게 예. 해줘서 싸게 해주려고 부가가치세를 내려주는 예,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자 입장에서 일단 정부가 부가세율을 낮춰주고 초반에는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것처럼 낮출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슬금슬금 올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금이 줄어든 만큼 정확히 가격이 떨어진다고 보장할 수 있느냐라는 게 세제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그래서 세금만 깎아주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세금만 좀 야. 줄어들고 가격은 그만큼 안 떨어질 거다. 이런 우려를 하는 거고요. 유류세랑 똑같네요. 그러네. 딱 유류세랑 똑같네.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거기에다 부가가치세를 붙여서 제품을 파는 건데 예. 우리는 잘 안 보이고 소비자는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예. 그냥 내가 팔았다가 내는 세금만 줄어드니까 내가 가게나 기업이나 내는 세금만 예전에는 100원 낼 거 50원만 내면 된다. 예. 그런 논리로 되는 거네요. 내가 깎아주면 베리 땡큐. 예. 안 깎아주면 어쩔 수 없고. 예. 딱 그런 구조네요. 예,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그럼 도대체 아까 부가세가 한 70조 언저리인데 예. 연간 그러면 깎아주는 액수가 얼마나 되겠느냐 쉽지 않은 계산인데요. 예. 즉석밥을 여당에서 많이 예를 드는 몇 개 품목 중에 하나라서 즉석밥을 보면 즉석밥이 지금 연간 시장 규모가 4,500억이 좀 넘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요. 지금 더 늘었겠죠? 예. 거기서 5% 남짓 매출에 뭐 세율을 떨어뜨려 준다면 이건 이제 매출 개념이니까 조금 부정확할 수는 있는데
뭐 몇백억 정도는 세수가 줄어드는 게 효과는 있다. 계산상 나올 수 있습니다. 4,500억 곱하기 뭐 0. 햇반 하나에 만약에 그 부가가치세로 5%로 낮춰주면 떨어뜨려 준다면 낮춰준다면 그렇게 될 수 있고요. 한 개에 몇백억이면 그래도 그거 여러 개 붙이면은 클 것 같은데요. 예, 여러 품목을 합치면 몇천억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돈이 200억이다 가정을 하면 어떤 지방 도시에 어린이 돌봄센터 같은 거 짓는데 보통 한 곳당 30억 원 잡더라고요. 예. 그러면 한 7곳 정도 어린이 돌봄센터 짓는 지방 도시 재원을 세금을 덜 걷는 거죠. 그런 햇반 효과가 하나 깎아주면 예, 아. 예. 그래서 그걸 자영업자나 제조업자들한테 골고루 나눠주는 것 같은 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햇반 사례를 드셨는데 예. 이게 부가가치세는 예를 들면 말 그대로 이거 부가 좀 세금을 걷어야 되는 비싼 물건이야. 너 이렇게 비싼 물건 사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세금 10% 내.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예. 부가가치세라는 이름이 그런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뭐 그냥 대부분 걷는 게 아니고 뭐는 10% 걷고 뭐는 부가가치세 걷고 이렇게 품목이 다 써 있습니까? 예, 품목이 정확히 써 있습니다. 지금 설명 드릴 텐데요. 예. 예. 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제가 일단 요약을 했는데 좀 상세한 건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부가가치세법 26조에 보면 면세 품목이 나열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수돗물, 연탄, 여성용품, 생리대 그런 건데요. 그리고 의료용용, 의료비, 성형은 안 됩니다. 예. 그 치료 목적 의료비, 책, 신문, 잡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법에 규정돼 있고요. 조금 부가가치 저건 부가가치 책, 신문, 잡지, 예, 수돗물, 연탄, 예. 여성용품 이건 안 예, 부가세 대상이 식료품도 아닙니다. 아니고. 예, 아닙니다. 아. 그리고 시행령은 조금 더 구체적인데 항목이 쭉 나열돼 있는데요. 큰 거는 김치가 의외로 면세고요. 네. 배추를 가공해서 한다는 의미에서 약한 가공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김치, 두부, 소금, 쌀에 첨가물을 코팅한 일부 코팅한 거 이런 것들은 면세입니다. 아 저렇게 구체적으로 써 있어요? 예, 그리고 조금 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예. 요게 그 시행 세칙, 그러니까 시행령 밑에 있는 또 하위 규정인데 기획재정부 시행 세칙에 보면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이 다 적혀 있습니다. 이 표가 제가 다 소개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메슬린이 뭔지 모르겠다. 메슬린, 밀과 메슬린 뭡니까? 먹는 거 아니에요? 와. 이게 공유인데 예. 이런 표가 8장에 걸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와. 자세하고요. 이게 첫째 장인데 예. 첫째 장의 일부인데 여기는 이제 첫째 장에서 공유로 시리즈로 쫙 예. 나와 있고요. 뭐 어. 아까 설명드린 쌀도 있네요. 그리고 밀도 있고 뭐 보리도 있고 보면은 약간 경가공, 그러니까 중하지 않은 가공을 하는 거는 가루로 만드는 거 정도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원재료로 친다. 예, 원재료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아. 부가세를 안 매길게라고 예. 당국에서 정한 건데 어. 요 중에 이제 뒤에도 설명드릴 텐데 밀가루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네. 여당에서는 밀가루도 어. 부가세 대상이라고 보고 뭐 부가세 면세 품목에 새로 넣겠다는 식으로 설명했는데 네. 잘못 알려진 거고요. 아 밀가루도 면세 밀가루도 품목이네요. 면세에 어. 이미 포함돼서 그래 밀가루는 제가 주식이지. 예, 밀가루. 기획재정부에 확인을 했는데 예. 여당이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시행세칙에 보면 밀가루는 면세예요? 네, 밀가루 면세입니다. 밀가루 밀가루-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밀가루 이렇게 있고 포장해서 파는 그거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우리가 그 왜 생각하는 100번 저기 쌀밥은 면세품이 아니에요? 밥 포장한 건데? 굳이 따지면 뭐 그 제품 제품으로 쌀은 면제품인데 왜 그걸 햇반으로 굳이 만드니 너는 뭐 이런 거죠. 경가공의 의미를 이제 보는 당국과 네, 죄송합니다.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밀가루는 면세, 네. 빵을 만들면 과세 네. 그런 거죠. 네.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예? 그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예. 큰 틀은 앞에 요약해서 보여드린 대로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 그 의료비, 농식품, 수도, 연탄, 책, 잡지, 뭐 신문 이런 것들이 부가세는 면세다. 신문 잡지 들어가는 것도 진짜 특이하네. 예, 그것도 신문 잡지는 그렇습니다. 왜 들어가 있었을까요? 그거는 제가 다 물어보진 못했고 밀가루나 이런 것들은 경가공이라서 넣었다. 넣었다. 뭐 이런 설명을 기획재정부 공개한테 가공은 너무 안 했다는 느낌일까? 부가가치가 없어서 그런가 보죠. 부가가치가 없어서 그런 느낌일까요? 네, 아무튼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부가가치세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 이 여당이 들고 나온 부가가치세
생필품 감면이 적정한 정책이냐를 보려면 예.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드릴 텐데요. 예. 세율이 어떻게 돼 있고 다른 나라는 그런 걸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020년 기준 표인데 예. 부가가치세율 표입니다. 보면 뭐 1등은 제일 높은 건 27% 헝가리인데요. 헝가리는 큰 나라가 아니니까 뭐 이탈리아도 보면 뭐 20% 후반대고요. 보면은 유럽 국가들이 대체로 부가가치세 세율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만 보면 좀 감이 안 오실 테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요약을 해놨는데요. OECD 평균 부가가치세 세율은 19.3%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아까 계속 설명드렸듯이 1977년 이후로 계속 10%인데요. 보면은 우리나라 세율이 좀 낮은 편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독일, 프랑스가 이 부가가치세율의 원조입니다. 1950년대에 도입을 했는데 그 서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지금 19% 선으로 올려 있는 상태고요. 일본은 2019년까지 8%였어요. 예. 그러다 2019년도에 10%로 우리하고 똑같이 올렸고요. 예. 미국 어떻게 돼 있냐 궁금 많이 하실 텐데 미국은 직구 해보셨죠? 그래서 네. 보면은 미국은 판매자가 이렇게 모아서 정산하는 부가가치세 체제는 아니고 소비자가 이제 살 때 내는 거죠. 덤으로 내는 주별로 막 다른 거. 주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주별로 다른 소비세 형태로 돼 있는데 예. 그것도 뭐 직구 많이 해보신 분은 그 시애틀 밑에 있는 그 오레건주라고 예. 포틀랜드 있는 그 주가 그 소비세가 0이죠. 은퇴자들 많이 사는 예, 데입니다. 거기서 날씨 좀 온화하고 서부에 그 주는 소비세가 0이죠. 뭐 그런 식으로 주별로 소비세율이 다른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이 유럽이나 뭐 그런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세수 중에 그런 부가가치세 비중이 얼마냐 이런 걸 알아보려고 했는데 자세히는 알 수 없었고 다만 설명을 들어봤는데 조세 전문가들은 유럽 국가들이 법인세나 소득세는 직접세잖아요. 예. 그 주체한테 직접 매기고 징수하잖아요. 그래서 네. 조세 저항이 많아서 많이 못 올리고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이렇게 쭉 올리는 복지 국가 재원이 필요하니까요. 그런 추세라고 하고요. 소득세나 법인세는 그 직접세니까 뭐 올리기 어렵고 부가가치세는 물건에 이렇게 전가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징수하기가 편합니다. 정부 그러니까 입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가가치세 같은 거는 좀 좋은 세수 방법은 아닌 것 네, 같아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네. 배웠죠. 누가 막 반대하기도 뭐하고 네, 뭐 이거 빈곤한 올리자고 사람들에게는 하면 전 국민이 반대하기도 좀 뭐하고. 그래서 보통 설명이 조세학자들이나 교과서에 나오는 게 예. 빈곤한 사람들한테는 정률이니까 많이 거치는 것 같은 효과가 나고 예. 부자인 사람들은 부가가치세 뭐 까짓 거 뭐 그렇습니다. 내고 말지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 큰 대기업이나 그래서 보통 빈자들에게 조금 불리하지 않나라는 평가를 받는 게 이 부가가치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린다. 예. 그럼 어떻게 내린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린다고 하면 그래 내리자 하면 바로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법률을 고치면 되는데 국회 예.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당이 지금 다수당은 아니고 총선 이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어려운 방법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하고 뭐 그런 게 어렵지 않습니까? 시간도 예. 많이 걸리고. 예. 그래서 여당에서는 시행령 고치자. 아까 나열된 품목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나열된 품목을 살짝 뭐 즉석밥을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행령에 그거 네. 즉석밥도 넣는다. 예, 뭐도 그런 식으로. 넣는다. 지우개도 김치가 넣는다. 들어간 것처럼 즉석밥을 이렇게 탁 시행령이나 별표에 시행세칙 별표에 넣으면 되는데 예. 이제 조세 전문가들은 0.5% 아니까 5%인데 그것도 넣을 수 있어요? 5% 세율을 바꾸는 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그 법률 본문을 고쳐야 되고요. 예. 여야 합의해야 되고 그건 쉽지 않은 거고요. 품목을 넣는 거는 시행령에 이렇게 살짝 끼워 넣지 면세품에 않나. 넣는 거는 예, 넣을 예. 수 있고 예, 넣을 그러면 수 있다. 10%에서 5% 내리기는 어려운데 쉽지 않죠. 면세를 늘리는 건 좀 간단하다. 예, 품목을 늘리는 건 가능하다. 근데 그마저도 조세 전문가들은 그러면 시행령이 막 누더기가 되고 예. 그럼 뭐 김치는 되고 즉석밥은 되는데 통조림은 왜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따지면 왜 김치는 들어가고 이건 왜 지우개는 안 되냐? 학생들의 필수품인데 그럼 쓰고 지우지도 말라는 거냐? 예. 뭐 그렇게 얘기하면 면세품으로 넣자고 하면 또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누더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세 전문가들은 그렇게 시행령의 별표에 이렇게 막 넣지 말고 여야 합의를 해서 국민적 공감대 속에
법률 본문을 좀 음. 바꾸든지 예. 그렇게 큰 틀의 개정을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음. 그리고 또 하나 소개시켜드릴 게 지금 세율이나 품목의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예. 자영업자분들은 이제 어렵잖아요. 경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간이과세제도 상한을 좀 올려주면 음. 되지 않느냐 그런 논의도 여당에서 지금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그게 슬라이드. 정확한, 좀 자세히 설명해 예, 주십시오. 예. 요게 이제 연매출 8천만 원 미만인 어떤 식당, 보통 식당이 되겠죠? 식당은 이제 간이과세 적용을 받으면 1년에 2번이 아니라 한 번만 내도 되고요. 한 번에 세율도 평균적으로 한 4% 정도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이 간이과세 대상자가 되면 식당은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매출이 크지 않은 조금 네. 영세한 가게인 경우에 예. 일일이 그거 어떻게 부가가치세 우리가 다 걷니 예. 대충 충 서서 좀 깎아서 내 예. 이런 컨셉인 예, 거죠. 그런 취지의 네. 그런 컨셉이 정확히 맞고요. 음. 대통령실에서는 이 한도를 지금 어려우니까 그 연간 매출액 8천만 원이 아니라 1억 400만 원 정도까지 네. 올리겠다라고 이미 뭐 밝힌 상태고요. 예. 여당에서는 야 이것도 좀 더 늘리자. 그래서 이건 입법 사항이 법률을 고쳐야 되는데 영세 자영업자 연매출 2억 원까지는 간이과세를 적용시켜 주자라고 지금 총선 어떤 이슈로 들고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이 간이과세 적용 기준도 법률을 국회에서 바꿔서 좀 올리자. 왜냐하면 1억 400만 원까지가 맥스거든요. 그래서 간이과세 기준을 1억 400만 원보다 더 위로 올리는 거는 이제 법률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총선 이후에 하자라고 화두로 들고 나온 상태입니다. 여당이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괜찮을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부 총선용으로 일단 뭐 여러 가지 던지긴 해야 될 텐데 예, 예. 뭐 기재부는 괜찮다고 합니까? 뭐 그 정도는 우리 뭐 감당할 수 있어. 뭐 그렇게- 마음껏 하세요. 뭐 이런 그렇게 분위기일까요? 쉽게 답을 해주지는 않았고 예. 일단 많이 문의를 했는데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제 공식 건의, 그러니까 여당에서 그냥 뭐 공약 중 하나로 그냥 비공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아예 이걸 검토해 달라라고 건의가 와서 예, 검토 중이다. 근데 검토 중이라는 건 중립적인 검토라고 강조를 했고요. 예, 제가 물었죠, 당연히. 아까 제가 즉석법으로 대강 시뮬레이션 한 것처럼 그럼 세금이 얼마나 깎이는 거냐. 부가세가 70조면 이 중에 몇 품목에 5%로 내리거나 면세 품목이 몇 품목 추가되면 얼마나 내리는 거냐 시뮬레이션을 했느냐라고 그랬더니 아니 시뮬레이션 할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손사래를 쳤고요. 그럼 어떻게 검토해요? 그럼? 검토 중이다. 이걸 할지 말지 지금 말한 총선 품목을 결과에 어느 정도 따라서. 할지 이런 걸 검토 중이라고 말했고요. 네. 예. 뭐 또 기자가 뭐 물었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조심스럽게 답을 하는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예. 품목이 뭔지에 따라서 네. 감면 규모가 얼마나 될지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이제 뭐 아까도 쉽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통조림, 즉석밥, 뭐 설탕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시장 규모로 하면 뭐 보통 수천억 원 규모니까 예. 거기서 곱하기 뭐 0.5% 5% 10% 하면 5% 감면 그렇게 예. 아주 계략적으로 계산을 해도 예. 보통 한 수천억 대 예. 그 정도의 세수감 감면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 야. 만약 검토가 된다면.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물가 실제로 제품 가격이 안 떨어지고 예, 예. 그만큼 감면 효과가 있었는데 그게 그냥 제품 가격 인하로 안 이어지면 그냥 그대로 먹는 거네요. 예, 자영업자나 그대로 자영업자나 제조업자들이 제조업자가 그대로 먹는 예, 거네. 그 수혜를 입게 될 것이고 야. 세수는 그만큼 오로지 그만큼 세수만 줄어들 줄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걱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제품 가격 잘 안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인데 그때 휘발유 때도 네. 장성 기자 얘기했지만 유류세 인하해줘도 네. 유류세가 그런 거라면서요. 유류세를 인하하는데 유류세를 내는 주체가 정유사라면서요. 정유회사. 네. 그 휘발유 파는 주유소는 그냥 받아다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결정하면 되니까 그 깎아준 만큼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아유 싸게 받아서 좋네. 그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매기니까 예. 휴세 아무리 떨어져도 그만큼 인하가 효과가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근데 이런 걸 왜 보통 하느냐. 정부 당국이 이제 뭐 압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도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예. 뭐 밀가루 업체 뭐 아니면 뭐 밀가루는 지금 정확히 말하면 아니지만 뭐 과자 업체 관계자 뭐 10곳 불러서 뭐 지도
그러면서 압박을 하죠, 보통. 그리고 유류세도 뭐 그런 결정을 뭐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하잖아요. 예. 연장할지 말지. 그런 거 결정할 때는 이제 뭐 어떤 형식으로든 지도를 해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떨어지긴 한다고 합니다, 보통 예. 전문가들. 예. 근데 그게 중장기적으로 떨어뜨리겠느냐. 다른 재료값 올랐다 그러면서 서서히 올리면 그걸 어떻게 통제할 거냐라고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진짜 애매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삼겹살은 넣는다. 그럼 삼겹살은 넣으면 소고기는 안 넣냐? 어? 삼겹살은 서민의 음식이고 소고기는 무슨 귀족의 음식이냐? 네. 진짜 애매하지 않습니까? 뭘 넣을지가?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좀 호응 좀 해주시고. 저는 아까 즉석밥에서 지금 멘탈이 나가서 아 근데 하나만 좀 또 네, 정정을 네, 드리면 네. 그럼 고기류는 네. 이 면세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 면세입니까? 면세입니다. 아, 소세지는 아니겠죠. 아, 소세지는 네. 당연히 부가세를 내야 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좋은 그걸 좀 사례가 정정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또 고민할 게 뭐 남아 있습니까? 예, 여전히 저 고민할 게 더 있습니까? 좀 흥미로운 연구 하나 좀 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이나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 2, 3년 전부터 이 정치권의 요번 이 화두와 다르게 부가가치세를 유럽이나처럼 올려야 된다, 세율을.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우리나라 보고서도 많이 너무 내고. 낮다? 예, 낮다. 뭐 단순히 산술적으로 낮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부가가치세율을 올려야 된다라고 정밀한 그냥 예. 뭐 주장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유럽하고 비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밀한 보고서를 뭐 3,4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읽어보고 분석하고 통화도 해봤는데 예. 흥미로운 연구 하나만 좀 제가 음. 깊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표인데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가가치세 이런 걸로 KDI가 2020년 8월에 낸 보고서인데요. 예.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이 음. 보고서는 굉장히 깁니다. 400페이지가 넘는데요. 거기에 나온 그래프를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회색으로 된 실선 그래프가 2020년 그때쯤 잡은 2017년 우리나라 인구 부가가치세 부담 비중이에요. 예. 요게 2050년 되면 요 점선으로 고령화되면서 이동을 할 거다. 저기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게 나이고 예, 나이고 어, 부가가치세 부담 비중이 부담 비중인데 예, 아, 세로축인데 그럼 좀 젊은 축에서 많이 부담을 했는데 그렇죠. 중년 청년층 30대 40대가 주로 부담을 했는데 예,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30대가 아니고 50대가 예. 중심으로 부담을 하게 될 것이다. 인구 이 뜻이네. 자체가 시프트를 이렇게 이동을 할 것이고 아. 고령화되면서 그러면은 아. 그 연령들이 내는 그 부가가치세는 이런 형태를 보일 것이다라고 일단 아. 추계를 한 거고요. 소비를 제일 많이 하는 게 누구냐의 문제군요. 생산과 소비를 많이 하는 계층의 문제이고요. 이 그래프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예. 세율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세율이 1977년 이후 한 번도 변하지 않았는데 10%로 이걸 지금 정치권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를 한다 하더라도 예. 자연히 2050년 되면 이렇게 고령화로 인해 부가가치세 부담 연령대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예. 그래프처럼 이동을 해서요. 음.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이 아래 면적이 될 텐데 상세 계산을 하면 연간 0.7%씩 줄어들고 2050년이면 지금의 20%가 줄 거다라는 다소 좀 충격적인 아, 그러니까 그게 추산입니다. 30대 40대가 주로 쓰던 걸 50대 60대가 많이 쓰면 예. 주로 생산하면 생산 소비의 계층만 변할 게 아니고 예. 젊은 사람들보다 좀 덜 쓴다 이런 거군요. 예, 예. 덜 그래서- 쓰니까 부가가치세 걷어지는 것도 줄어든다. 줄어든다. 아,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보통 70조라고 보통 언저리를 얘기하는데 예. 20% 줄어들면 2050년 먼 미래이긴 합니다만 14조 원이나 줄어드는 거거든요. 예. 2050년 되면 부가가치세율을 그대로 둬도 14조 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라는 약간 우려 그리고 굉장히 정치한 계산을 거친 우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꼭 제가 뭐 전문가 편만 들으려는 건 아니지만 예. 세율을 더도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부가가치세 세수가 줄어들 텐데 지금 뭐 한시적이고 생활 필수품이라고는 하지만 세율을 건드리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니냐라는 전문가들의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도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제 제가 부가가치세만 쭉 얘기를 했지만 소득세는 더 직접적이거든요. 우리 비전문가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 고령화가 되면 소득이 고령층은 적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소득세는 더 이 커브보다
부가가치가 줄어드는 양보다 더 많이 줄어들 것은 그냥 상식으로 생각해도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가 3대장인데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세월만 지나도 고령화만 진행돼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라는 걱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문가들의 그 추산이고 걱정이기 때문에 이 세수를 생각하면 지금 세율을 뭘 줄여준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부가가치세를 19% 선까지 올린 이유는 뭘까? 복지 재정이 많고 부가가치세는 점점 같은 세율에도 줄어들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을 높이는 방법을 어쩔 수 없이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들이 부가가치세율이 19% 선이나 된다는 건 다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말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약을 실수를 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뭐 그런 거네요. 근데 앞서도 뭐 기자님이 그럴 리는 네, 없지. 예를 들어서 뭐 야당 얘기도 조금 덧붙이면 예. 뭐 야당이 말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그 현금 회생지원금 예. 1인당 25만 원, 가구당 뭐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그건 또 계산이 쉽거든요. 예. 그 더불어민주당 자체적으로도 13조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뭐 돈이 많이 드는 만만치가 않군요. 예. 아, 돈 계산이기 때문에 그 돈은 훨씬 더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실은 그냥 말씀하셨던 대로 막 저항도 적고 그래서 이게 너무 올리기 쉬운 세수라 그러니까 이거를 낮춰준다는 시도 자체는 저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대로 전체적으로 고령화가 돼가고 있고 세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효과는 좀 있을 건가? 그리고 이게 그만큼 가격 인하로 제품 가격 인하, 물가를 떨어뜨리는 걸로 효과는 있을까? 그런 고민은 좀 남네요. 네, 방향 자체는 저는 뭐 괜찮다고 보는데 네. 이게 부가가치세 좀 치사하지 않습니까? 뭘 세수를 올리려면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올리겠습니다 하고 올려야지. 부가가치세는 너무 쉽거든요. 네. 이거 하면 사람들 소비만 그냥 알아서 쏙쏙쏙쏙 걷어들이는 거니까 네. 사실 부가가치세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가가치세라는 세수 방식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예. 효과 면에서는 좀 고민이 남는다. 예.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맞죠? 제가 잘 예, 정리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투표 잘하자 뭐 이런 뜻은 아니고 농담입니다. 네. 백종호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